네, 지난 수요일에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 리포트 비하인드는 SK하이닉스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백기련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통화로 목소리만 듣다가 실제로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내적 친밀감이 쌓여져 있는데 SK하이닉스 가겠습니다. 1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는데 삼성전자와 비교해서는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저희 삼성전자랑 이제 SK하이닉스 반도체 부분의 실적이 많이 구도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예. 네, 하이닉스 이번에 1분기 디램하고 낸드 합친 부분을 보면 한 영업이익이 한 7.4조 원 정도 나왔고요.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모두 견조한 실적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좀 꼽아볼 만한 내용이 한 3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첫 번째로는 여전히 고부가 제품 위주의 수요가 되게 강합니다. 뭐 네. DDR5라든지 이런 게 좀 현재는 재고 부담 없이 계속 가격이나 물량 측면에서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계속 시장에서 좀 얘기는 많지만 HBM 관련된 물량들이나 가격 흐름도 여전히 계속 양호한 흐름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1분기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일단 그 두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약간 1분기 실적 걱정했던 게 이제 비경상 인건비, 인센티브 추가 지급된 거 관련된 게 하나가 있었고 뭐 재고 평가 손익 관련된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두 개의 효과를 사실 같이 고려해보면 뭐 두 개는 결국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1분기 영업이익의 좀 포인트가 또 달러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 동기 대비해서 봤을 때 지금 달러 환율이 거의 1,400원 초중반대까지 1분기에 형성이 되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영향이 영업이익이 한 3.2조 원 정도 좀 미쳤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HBM 쪽이 비싸게 팔리는 쪽이잖아요. 디램 매출이랑 HBM을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이번 실적에서? 저희 지금 HBM 매출액이 이제 디램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한 50% 가까이 이제 올라왔고요. 예. 작년 아마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한 20% 30% 레벨 정도였는데 올해는 좀 상당히 또 높은 수준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컨벤셔널 쪽 메모리, 그러니까 컨벤셔널 디램 상황도 지금 1분기 뭐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괜찮게 나왔지만 사실 HBM에 대한 부분들이 2분기에도 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도 전체에서 매출 비중은 거의 반 정도 가까이, 혹시 그것보다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가장 이제 시장 참여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지점은 관세 영향입니다. 사실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이번에 선 주문이 많아서 1분기 잘 나온 거 아닌가. 그리고 이걸 지나가면 하반기에는 반도체 메모리 시장이 좀 꺾이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예, 저희 사실 이 반도체 쪽에서 이제 특히나 뭐 중국 쪽에서 좀 프린 수요가 많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뭐 반도체를 포함한 전반적인 IT 부품 업체들이 작년 12월 정도부터 좀 프린 수요를 다들 느끼고 있었던 것 같고요. 집중됐던 이런 프린 메모리 중심의 수요는 올해 1분기 끝자락부터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는 소폭 그 부분이 반영이 되었고 2분기에는 전반적으로 온기 매출에 그 프린 수요가 좀 묻어나는 그림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질문 주신 것처럼 이제 하반기에도 사실은 이런 강한 프린 수요가 계속 이어질 거냐를 놓고 보면 아직은 그거에 대한 가시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올해 상반기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대한 우려로 뭐 주가나 이런 부분들 여전히 좀 부진한 상황이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한미반도체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한미반도체는 뭐 저희가 지금 커버를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뭐 전반적으로 그림을 놓고 봤을 때는 벤더를 다변화하려고 하는 글로벌 테크 업체들의 움직임이 계속 포착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하이닉스보다 더 윗단에서 이제 제품 공급을 하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대만에 있는 서버 밸류체인들을 벤더를 추가로 또 들이면서 이제 경쟁을 조금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밑단에 있는 뭐 하이닉스 나 전자 이런 업체들도 그 또 더 밑단으로 내려갔을 서플라이 체인들을 조금 더 벤더 다변화를 하려고 하겠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국내 반도체 업종 주가 모멘텀 좀 체크를 해볼 텐데 투자자의 관점에서 투자 포인트, 체크 포인트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 반도체 업종을 놓고 봤을 때 사실 1분기, 막 2분기 이런 실적들은 저희가 연초 1월에 예상했을 때보다 훨씬 더 괜찮습니다. 그래서 숫자에 대한 부담도 없고 그런 거 기반으로 올해 25년도에 대한 뭐 12개월 포워드 PBR이나 PER 이런 거 봤을 때 밸류에이션도 사실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시장에 가장 주가에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관세, 이 미국 정부의 관세가 어느 정도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이 다 반영되었다라는 그런 우려에 대한 정점 통과 인식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업종의 모멘텀을 놓고 보면 또 AI 쪽으로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2년 동안 AI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라든지 아니면 매출, 실적의 이런 성장폭이 되게 높았었다가 이제 조금씩 이런 부분들이 성장률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모멘텀이 있냐를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올해 4분기, 3분기, 4분기 정도에 나오는 이제 신규 GPU라든지 아니면 시장이 기다려왔던 AG에 관련된 물량들이 전반적으로 공급이 안정적으로 좀 될 수 있는지 이런 포인트들을 체크하시고 그런 거에 대한 좀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 좀 정상화돼서 그 GPU 신규 플랫폼이 3분기에 런칭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가시화된다면 주가도 좀 더 우상향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모멘텀은 아무래도 엣지 디바이스 단을 저희가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엣지 디바이스가 사실 올해 뭐 세트 전반적인 출하량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작년 대비 해봐야 한 2, 3% 정도 성장하는 느낌일 텐데 그래도 계속 AI를 탑재한 기기들의 그런 페네트레이션 그 비율이 되게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본다면 그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의 용량 증가 이런 게 조금 더 성장률이 가시화될수록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관련된 업종들이 조금 더 바닥을 짚고 위로 올라올 수 있는 포인트들로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 상방 모멘텀 요인들 먼저 체크해봤습니다. IDM 쪽 먼저 봤고요. 그 소부장단 중에서 TCK 커버하고 계셔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전쟁 속에서도 수출 선방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체크해 주세요. 네, 저희 일단 TCK 1분기 실적부터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 매출액 784억에 영업이익 235억 원이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 30% 초반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뭐 30% 중반 정도 올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그 국내 메모리 IDM 업체들의 가동률 개선이 뭐 드라마틱하지 않은데도 실적이 어디서 개선이 되었냐 이런 포인트들을 좀 챙겨봐야 된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데요. 그런 포인트들은 이제 중국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내 소부장 업체 중에서 이 중국 로컬이라든지 중국 로컬을 이제 포함한 중화권 업체들 쪽으로 고객 다변화를 좀 일찍이 시작한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중에 하나가 이제 TCK인데요. TCK가 작년 1분기, 2분기 이렇게 점진적으로 중화에 대한 비중이 높아졌고 올해 1분기를 놓고 봤을 때는 또 그 중화권에 대한 비중이 20% 중반 이상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객 다변화, 특히나 중국 쪽으로 하면서 매출 선방을 좀 보이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였다라고 좀 확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뭘 가장 많이 판 거예요? 실리콘 카바이드 링 요건가요? 예, SiC 링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이게 이제 낸드 쪽의 식각 공정에 많이 사용이 되는 부품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식각이라는 게 특히 낸드에서는 단수가 200단 중반에서 300단 이렇게 올라가면서 기술 고도화에 따라서 핵심 부품으로 보여지는 제품인데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물량이 전반적으로 가동률이 올라간다 하면 영업이익률이 보통 30% 초반에서 40% 이렇게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고부가 템인데 요거를 사실 중국 업체들은 예전에 기술력이 많이 약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품을 많이 사용 안 하다가 이제 최근에 중국 로컬 고객 업체들이 기술력이 많이 올라오면서 이런 것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TCK한테 좀 물량을 요청한 것으로 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 매출이 잘 나온다는 건 좋긴 한데 중국이 그만큼 기술력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좀 신경 쓰이긴 합니다. 자, 매크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은 없을까요?
예, 매크로 불확실성, 저희가 이제 TCK 기준으로 본다면 두 가지 포인트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낸드. 최근에 성장률이 별로 없는데, 그리고 이 TCK의 주요 전방 시장인데 괜찮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낸드 시장을 보면 사실 작년 대비 올해 수요 성장률 해봐야 10% 초반, 많이 되면 한 중반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예전처럼 낸드에 대한 투자가 크게는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TCK처럼 중화권 쪽으로 좀 고객 다변화 해둔 업체들 위주로만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매크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보면 또 아무래도 관세 영향 이런 것 때문에 또 이런 낸드 투자는 더더욱이 또 보수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저희가 좀 열어둬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또 미국 정부의 중국의 이런 반도체 굴기 제재가 계속되는 국면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주요 공정 장비들이 투자가 좀 덜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TCK한테 요구하는 그 반도체 핵심 부품도 단기적으로는 출렁일 가능성도 사실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주가나 밸류에이션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2만 원으로 TCK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유한타증권 백기련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